부동산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비강남권의 상업지를 확대해 강남과 강북과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신안산선, GTX 등 교통계획과 함께 진행될 경우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의 핵심 지역인 노량진 1 재정비 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추진위원회는 개발 동의율이 75%를 달성해 개발 요건을 갖춘 만큼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이후 8년 만에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 수서 역세권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500여 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교통 대란과 지하철,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계획대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선을 전후해 개점 휴업 상태였던 분양시장이 성수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만 10개 단지 모델하우스가 문을 열면서 한동안 분양 물량 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던 전월세 거래량이 반등세를 보이며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수요자들 사이에서 주택을 소유 개념이 아닌 주거 자체 기능에 중점을 두면서 주거 비용을 줄이려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7월 시작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1에서 4단지 이주를 앞두고 강동구 일대 전셋값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과 인접한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한 달 새 2천만 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이런 오름세가 강남 전세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저성장 지역인 비강남권의 상업지역을 확장해서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서울의 생활권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강남 4구로 불리는 동남권에 좀 집중됐던 개발 방식을 이제는 좀 지역 균형 발전으로 균등하게 이루겠다라는 서울시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잠시 후에 부동산 이 체크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골든타임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방송 만들어 갈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는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관련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은한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도 들여다볼 텐데요. 그 전에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자, 서울시가 또 큰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비강남권, 강북권을 좀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우선 시장에서는 좀 반가운 기색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자, 서울시 2030 그 생활권 계획인데 2030년까지 서울시를 이런 생활권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올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활권 계획을 발표했고요. 어쨌든 10월 정도에 최종 계획안을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갑자기 나타난 그 계획안은 아니고요. 일단 지난 2013년 서울의 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선포를 했고, 지난 2014년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 플랜을 발표를 했죠. 자, 그리고서 2015년에 도시계획안 헌정안 제정이 선포를 한 이후로 이렇게 좀 세부적인 생활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발표 내용에 따르면 좀 더 낙후된 그 강북 지역을 좀 더 개발을 해서 강남과 좀 균형을 이루겠다는 좀 취지가 있는 거고요. 자, 크게는
그 3개 섹터로 해서 계획안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53개 지구 중심을 신규 지정을 통해서 중심제 체제를 완성을 하겠다는 건데, 이 신규 지정하는 지역 자체가 동북, 서북, 서남권, 저성장 지역에 집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서울시에는 이렇게 5개 권역으로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에 동북권, 그리고 이렇게 서북권, 그리고 서남권에 이런 식으로 53개 지구를 신규 지정을 통해서 좀 더 중심지 체계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역에 상업지역 확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좀 시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비주거 의무 비율을 좀 완화를 시키는 부분, 그리고 주거 용적률을 최대 40%까지 허용을 해서 어쨌든 좀 고층으로 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좀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에 특히 이제 서북이라든지 이 면적상으로는 이제 동북에 많이 좀 집중이 돼 있는데요. 자, 그리고 서남권까지 해서요. 어쨌든 이렇게 서북, 동북, 서남 이런 3군데 지역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취지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5개 권역, 116개 지역에 대한 생활권 계획 수립, 균형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그리고 기존의 도심권, 그리고 동남권까지 해서요. 5개의 생활권 권역, 그리고 지역 생활권 116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그 서울시 생활권 계획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죠. 자, 이런 그 어떤 상업지구라든지 또 신규 지정에 대해서 중심 체제로 진행이 됐을 때 또 인구가 이렇게 유입될 수 있거나 인구가 최소한은 빠져나가지 않는 부분, 그런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지가 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약간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새겨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부동산이 이런 영향 때문에 조금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또 내가 또 거주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내가 보유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선택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10월께 최종 계획안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제 비강남권도 강남권처럼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거지만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역 먼저 좀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선점 투자해 보신다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런 부분도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 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부동산 고수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실제로 전화 통화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그 송파구 가락동 레미안하고 네. 강동구 둔촌 주공 그 재건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둘 중에 하나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느 거를 먼저 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지금. 네. 지금 아파트 2개를 보유하고 계세요. 송파구 가락동의 레미안 아파트 그리고 강동의 둔촌 주공 아파트 이 2채 가지고 계시는데 거주는 지금 안 하고 2채 모두 투자용으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거주는 딴 데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2채의 투자용 아파트 중에 어떤 걸 좀 더 먼저 매도해야 될지 자, 앞으로 향후 전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송파구 가락동에 그 레미안 파크 팰리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계룡역 옆에 있는 단지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둔촌주공을 갖고 계시고요. 예. 자, 이거를 둘 중에 하나는 파셔야 되는 목적, 여기에 둘 다 이제 거주는 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네. 어쨌든 둘 다 뭐 투자용으로 이렇게 갖고 계신데, 둘 중에 하나를 꼭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뭐 세금 때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2개를 소유하다 보니까 종부세가 나가요. 종부세 때문에. 네. 뭐 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네. 그것 때문에. 자, 일단은 물론 네. 종부세 혹시 얼마 정도 나가죠? 그
종부세 초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뭐 네. 1년에 재산세랑 다 합하면 한 500 정도? 아이고, 너무 많이 나가네요. 6, 그죠? 700 정도 나가요. 아이고, 재산세랑 그렇군요. 다 하면. 그게 좀 네. 부담이실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둘 다 좀 앞으로 그 좋은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급하게 파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놔두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 자, 우선 지금 이 가락동에 있는 레미안 파크 팰리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 레미안 파크 팰리스 같은 경우는 계룡역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자, 요거 몇 평 갖고 계시죠? 43평이요. 43평. 네.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그 한라 아파트 재건축된 거예요. 2007년에 입주를 했어요. 네. 900세대 정도 되고 일단 계룡역 세권이고 여기 보면 바로 옆에 이제 뭐 초등학교도 있고 뭐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역세권에 좀 주거하기에는 그건 좋은 어떤 그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요 옆에 송동 구치소거든요. 네네. 혹시 그건 알고 계시죠? 그 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냥 여태까지 보유를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제서야 이제 그 계획이 이제 잡혔기 때문에 예. 송동구치소에 대한 이전 계획이 실질적으로 발표되고 나서 그런 이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여기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송동구치소는 일단은 그런 이전 계획 발표를 언제 할 거냐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 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조금만 좀 지나고 나면 왜냐하면 일단 지난 2월 28일 날 송파구 그 국회의원 쪽에서 이제 송동구치소에 대한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을 했어요. 아.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지금 계속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 이 부분이 송동구치소가 이제 문정지구 쪽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게 확정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획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올 그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 발표가 되고 순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거는 2020년 이전까지는 진행이 될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런 이전 계획이 발표됐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들어올 것이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그런 이슈를 조금 더 가시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거라면 내년에 지자체 네네. 선거가 있잖아요. 네네. 네, 내년 6월 달 전에 이제 지자체 선거를 할 때 송파구청장이 분명히 이런 그 송동구치소에 대한 좋은 플랜을 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플랜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여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여기서 이제 43평 같은 경우 어떤 이제 지금 시세가 한 10억이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저쪽에 그 헬리오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30평대가 지금 10억이 이제 넘어간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 그럼 아무래도 좀 40평에 10억대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이게 약간 좀 가격이 상승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방내기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네네. 때문에. 자, 그럼 여기는 지금보다는 일단은 조금 놔두는데 언제까지냐라고 한다면 한번 내년 그래도 지자체 선거 이후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 가서까지도 잠잠한다면 사실은 2020년까지 이전에 실질적인 이전하는 시기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좋은 계획안이 이슈가 된다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가격은 약간 반등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를 타이밍 잡고 빠져나오는 시기로 삼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 이 네. 종부세에 대한 부분은 9월 1일 날 고시되는 날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그 날짜 이전에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그 다음 해를 넘길까, 요것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둔천주공 같은 경우가 네네. 사실 지금 이제 좋은 여건이 뭐냐면 워낙 매머드급 단지잖아요. 네. 지금 이제 만 세대가 넘는 단지인데 그 만 세대가 넘는 걸 떠나서 오히려 지금 11,000세대 이상으로 지금 수정 계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이런 매머드급 그 어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야말로 수요층들은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일단 아까 얘기한 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9,500세대인데 네. 거기 같은 경우 두 개 큰 매머드급 단지인데 여기가 좀 더 좋은 장점이 있다면 9호선에 대한 지하철 연장이 계획이 돼 있잖아요. 내년 말쯤에.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강남 쪽에서 바라봤을 때 교통계획이라면은 아무래도 둔촌주공이 조금 거리는 멀지만 실질적인 거주, 어떤 교통 환경에서는 더 유리한 입지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이 학군이 조금 아파트 내에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반대로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좋은 훌륭한 학군이 배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주거 환경도 굉장히 좋은데 둔촌주공이. 뭐라고요? 주거 환경도 좋아요. 주거 환경 좋아요. 여기가 근처에 네. 이제 이런 그 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조성돼 있고 이제 건너편에 이제 올림픽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는 같은 경우는 급하게 팔 이유 없이 조금 더 좀 한 입주하고 나서도 5년 정도는 좀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년씩이나요? 예, 꾸준히 가게. 왜냐하면 5년 차 됐을 때가 가장 신축으로서 이미지가 가장 높이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종부세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아니 소득은 없는데 네. 소득은 없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종부세 한 1년 정도는 참아내시고요. 우선 아까 얘기한 레미안 파크 팰리스를 먼저 매도를 하고 네. 이 부분은 조금 이후에 매도를 하시는 거로 삼는 게 일단은 이거는 입주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 무조건. 입주 네. 당시에 뭐 물량이 많아서 좀 그런 물량 때문에라도 좀 거래 금액이 이렇게 막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요. 입주 이후에 느끼는 어떤 그 수요층들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아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입주 전문가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평수를 분양 신청을 몇 평을 하는 게 좋아요? 소형 평수를 해야 돼요? 지금 아니면 갖고 계신 게 몇 30평? 평이에요? 16평이요. 16평이요. 네. 자, 16평에 20평대 가게 되면은 이제 몇 평을 추가 분담, 얼마를 추가 분담 내는 거죠? 26평을 받으면은 한 1억을 환급을 받고요. 네. 34평을 받으면 6천만 원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럼 34평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내가 환급 20평대가 굉장히 귀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떤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그 일반 분양 금액보다는 더 저비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저렴한 금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환급받기보다는 조금을 더 부담을 해드려도 30평대를 가져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3당 이후에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지셨는데요. 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 고민이 좀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가 높은 거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셔라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때쯤 되셔서 또 고민 생기신다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부동산뿐만 아니라 또 실거주 관련 고민까지 부동산 고민이라면 어떤 고민이라도 대표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계시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과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지금 영등포구 그 양평동 일가에 양평역 월드메르디앙 실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한 5년 정도 실거주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거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는 게 더 나은지 네. 지금 고민이 돼서요. 네, 양평동 일가의 양평역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실거주하시면서 좀 미래 가치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몇 평대 살고 계시나요? 32평이요. 네, 32평형 실제 거주하고 계십니다. 단독주택으로 좀 이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살아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좀 여쭤봐야겠죠.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영등포구 양평동에 그 월드메르디앙이 지금 양평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죠? 네네. 자, 여기 지금 실제로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네. 자, 요거를 지금 5년째 거주를 하셨는데 가격이 좀 움직이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가격이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움직이시려 하는 거는 자, 이거를 그냥 팔고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 지금 요게 지금 시가가 대략 한 5억대 초반 정도 지금 하죠. 32평 기준으로. 예. 근데 그 정도 금액을 갖고 단독주택으로 넘어가신다는 거는 좀 이렇게 좋은 지역으로 가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좀
재개발 예상되는 지역으로 네. 조금 그래도 미래같이 보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솔직히 너무 좋아서 네. 이제 계속 살고 싶기는 한데 네. 이 돈을 좀 깔고 앉아 있기가 너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서 자, 일단은 어떻게 해야 결론을 될지. 내드리면 계속 거주하시는 게 좋거든요. 아, 예. 자, 지금 여기가 양평역 역세권이잖아요. 네네네. 예. 자, 요게 지금 116세대밖에는 안 돼요. 근데 이제 2005년에 입주했다는 12년 차 된 아파트인데 네네네. 이게 뭐가 장점이냐면 일단 이 양평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새 거가 별로 없어요. 예, 새 거인 맞습니다. 대단지는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 자체가 워낙 중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예. 또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 이런 어떤 지하철 근처라면은 가격이 절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만 해더라도 지금 시세는 뭐 5억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전세 금액이 4억 초반일 정도로 전세 비율이 또 높아요. 예. 그럼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약간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아무래도 지하철역 근처고 좀 그래도 오래 안 된 12년 차라도 이 근처에서는 그래도 신축에 속하는 정도로 괜찮단 말이죠. 자, 그러면 꾸준히 전세금 상승의 힘은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버리신다는 건 후회 막심일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보유를 하고 저기 하는데 너무 깔고 하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된다면 네네네. 여기서 이제 대출을 이용을 해서 집에 혹시 대출 융자를 좀 대출을 좀 지금 한 받아놓으신 게 2천 있나요? 정도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있어요? 2천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대출이라면 과감히 집에서 대출을 활용을 해서요. 그러고 나서 다른 수익형 부동산을 한다거나 또 수익과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매입해 보는 것도 어떤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럴 거를 팔고 이제 단독주택으로 건너갔을 때 과연 단독주택의 상승 비율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5억 갖고 이렇게 가격 상승이 이렇게 막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찾는다는 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뭐든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남들이 자꾸 사고자 했을 때 그때 가격이 오르는 법이니까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있다면 이쪽에 이제 목동 아파트잖아요. 네네네. 목동 아파트 단지가 서서히 이제 재건축 바람이 불 거예요. 근데 뭐 빨리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좀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단지가 생겨났다 그러면 거기 이주수에 대한 흡수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팔 이유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주하고 그냥 뭐 약간의 가격 상승을 힘입어서 이렇게 가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른 쪽의 여지로 좀 투자 방향을 좀 돌려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부분이 조금 자신이 없다 생각하신다면은 꼭 세미나에 참가하셔서 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좀 옳은 방향일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고민 많이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게 거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은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좀 분리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또 고민해보시고 언제든지 궁금증 생기신다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나 매도를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좀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상담 도움 드릴까요? 광명시 하안동에 네. 1단지부터 이렇게 있는데 1단지, 4단지, 7단지 그 중에서 네. 한 19평이나 20평 정도 사놓을까 하는데 괜찮은지 앞으로 네. 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네. 망설이고 있거든요. 네,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하안 주공아파트 지금 네네.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몇 평형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 19평이나 20평 정도요. 그 정도의 19평에서 20평 정도 1단지, 4단지, 10단지 이렇게 좀 네. 투자용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지금 매수 타이밍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자, 지금 강명시 하안동에 네, 주공 아파트. 예, 주공 아파트 이제 소형 단지들이잖아요. 네. 자, 여기에 지금 뭐 1단지, 4단지, 뭐 10단지 해서 19평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구입하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투자 목적이죠. 투자. 그럼 전세 끼고 이렇게 갭 투자를 하시려는 거죠? 예. 자, 지금 여기에 19평짜리 얼마짜리를 보셨어요? 거의 지금 한 1억 4천 정도, 2억 4천 정도 하던데요. 자, 19평 정도가 지금 2억 4천 정도로 가격이 좀 올랐죠? 네네, 최근 많이 한 올랐습니다. 1, 2년 전에 다 올랐어요. 가격이 좀 많이 네네. 몇천이 올랐는데 전세는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 전세 끼면 한 7천 정도 투자를 7천 정도요. 그러면 전세가 한 1억 7천 정도 된다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내 금액을 한 7천만 원 들여서 네. 갭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요게 관건이잖아요. 네. 자, 지금 생각하시는 관점이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안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 오른쪽에 구로라든지 가산이라든지 이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애들 교육시키고 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좀 안전하게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한다. 저비용으로라고 한다면은 정말 갈 데 없이 이 하안동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는 현상은 분명히 있을 거는 맞아요. 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거주비를 산정을 할 때, 이제 주거비를 산정할 때 전세금 그리고 매매금 이런 비율로 생각한다면 통상적인 지금 전세 비율은 75% 정도 되거든요. 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일반적인 아파트를 계산을 해볼 때 2억 4천이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조금 이렇게 전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는 거의 뭐 1억 8, 9천 아니면 2억 선까지도 이렇게 높아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어요. 아, 이제 예. 그런 걸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전세금과 매매금이 동시페이션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기보다는 좀 아무래도 이런 아파트를 그냥 좀 좋은 기회에 작년, 재작년 이런 상황에 매입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이 좀 네. 올라선 거예요. 아, 예.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가격이 계속 쭉쭉쭉 뻗어가는 모습보다는 일단 다시금 전세금이 더 회복되는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자, 그럼 내가 7천만 원을 투자해서 일단 한 2년 지나서도 가격이 그대로거나 약간 뭐 1,000만 원 정도 올랐다라고 한다면 투자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다면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작 그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생애 최초 구입하시는 분들이 10평대를 구입 목적을 반드시 삼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전세나 월세 생각하고 있다가 한 20평대 또 좀 더 새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전세에 살다가 좀 정작 구매하고 싶은 아파트들이 이거 아닌 좀 20평대나 이런 여기보다 여건이 좋은 그런 거를 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구성된 게 80년대 후반하고 90년대 초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노후됐기 때문에 이 노후도가 극복이 돼서 뭐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게 기대치까지 있다면 거주겸 투자로서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아파트들이 저층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중층으로 지어졌어요. 한 15층 정도로.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건축했을 때 어떤 조합원으로서 이득분은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 그럼 현재 모습에서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평형의 이런 노후된 그런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그런 선호도는 그렇게 점점점 높아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투자처로 삼기보다는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뭐 예를 들어 같은 한 2억 4천대다라고 한다면 네. 좋은 중심지 쪽에 뭐 강남하고 멀지 않은 쪽에 있는 뭐 신축 다세대라든지 이런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 투자 금액이 7천보다는 훨씬 적게 나타나거든요. 반 정도인 뭐 3, 4천 정도도 투자액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앞으로도 계속 탄생될 수 있는 신축 다세대 어떤 부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전세금 상승 힘입은 주택 가격이 상승에 좀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거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지금 뭐 재건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세금 상승이 지금 강남부터 촉발될 거기 때문에 그런 강남 집값이 꾸준히 올라가는데 반해서 대체재 주택으로서
그런 어떤 다세대 신축 빌라도 좀 이렇게 많은 그 선호를 할 가능성이 이거보다 높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또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는 게요. 네, 철산동에 네, 철산동. 7단지 재건축이 지금 16평이 네. 지금 5억 하거든요. 일단 만약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지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투자액이 요거보다는 조금 높지만 네. 철산 주공 7단지부터 8단지, 9단지 이쪽으로 해서 투자를 좀 생각하신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네. 나쁘지는 않아요. 아,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실질적인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는 거고 네. 워낙 이쪽에 있는 그 단지들이 이제 저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대지 지분이 이제 많은 그 비율을 본다면 물론 여기도 조금 그만큼 좀 가격이 좀 상승된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실질적인 그 어떤 재건축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들은 사실은 있어요. 네. 시기라는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된다 이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세 끼고 이런 노후된 주택을 하시는 것보다 어떤 재건축을 바라보고 방향성을 좀 돌려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지금 16평이 네, 지분이 25평이래요. 네, 근데 지금 5억 하거든요. 네. 일단은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저도 지금 계속 꾸준히 사도 괜찮아요? 검토를 해보니까 예. 사실 나중에 내가 받을 어떤 그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분석을 해보면 조금 가격 상승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는 오케이, 찬성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그래서 해드릴게요. 그것도 네. 제가 관심이 있고 강남 쪽에도 조그만 거 예, 룸 하나 있는 거 이런 거 싼 거 있으면 네.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요. 예. 조금 지금 이제 투자를 막 하시려고 하는데 뭘 할까 지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네네네. 우리 시청자님도 꼭그 세미나 한번 참석을 하셔서 예. 좀 스터디를 하고 왜냐하면 예. 요즘 같은 시기는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법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어느 것이 좀 확실한 방법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또 연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투자에 임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꼭 세미나 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네. 처음에 보셨던 이 하안동 주공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철산동의 이 재건축 아파트가 더 좋은 투자처가 되겠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예. 또 자세한 또 재건축 외에 투자처 궁금하시다면 저희 잠시 후에 세미나 안내되거든요. 꼭 한번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전화 상담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역시나 이렇게 질문이 여러 가지가 많으신 분들은 이 시간도 좀 부족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이윤환 대표님께서 또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해 주셨거든요. 안내를 좀 해 주실까요? 네. 자, 이렇게 날씨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좀 일단 그 대통령도 당선이 돼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이제 올 하반기가 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날씨에 세미나 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일단 세미나 주제는 뭐 은퇴 후 수익형 부동산 챙기기라는 테마지만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큰 테마를 갖고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을 잘 예측을 했을 때 그야말로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든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격을 이제 좀 타이밍을 잘 읽으면 그야말로 이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까 말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게 가액 조건이라든지 면적 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 딸린 또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뭐 직장가입자 중에서 또 피부양자로 계신데 내가 주택을 소유를 해서 부동산을 소유를 했을 때 혹시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닐지 그거에 우려돼서 쉽사리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 못
타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모호했던 부분이라든지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면 직접 오셔서 세미나 때 제가 질문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부동산 종목별 투자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뭐 재개발, 재건축, 또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뭐 다세대 빌라까지 여러 형태의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종목별로 조금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르쳐 드리니까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시장 흐름 읽기, 주택임대사업자와 건강보험료 완벽한 해부,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종목별 투자 스킬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마 분명 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으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적극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총론에서부터 또 종목별로 투자해볼 만한 좋은 가치 있는 정보까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예약 문의 주시고요. 꼭 예약하시고 참석하셔야 해요. 선착순으로 인기가 좀 많다고 하거든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세미나 안내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잠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들어가기 전에 이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되는 내용 잠시만 살펴볼 텐데, 자, 200채 미만의 아파트도 이제 앞으로는 좀 재건축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호 공약이었던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내용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대표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200채 미만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쉬워진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좀 가속화시키겠다라는 영역인데요. 지금 뭐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큰 영역에 있는 그런 그 재개발 개발 사업들이 지금 난항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조금 소규모로 진행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대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개요를 좀 보면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고요. 유형은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재건축하는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단독 다세대 이런 부분들, 가로주택 주거 환경 개선, 뭐 정비 기반을 통한 이렇게 공동주택 재건축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자,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토대를 보면요, 그야말로 그 자체를 지구 단위 계획을 굉장히 조금 축소시키죠. 자, 그래서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단독주택 10채 미만, 또 다세대 주택 20가구 미만까지도 이렇게 자체적인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소규모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로 지금 진행되도록 이제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도시계획도로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10,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 자, 이런 부분들이 10채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20채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인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소규모로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또 생겨난 거고요. 자,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 200채 미만에 한해서 그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재건축으로 진행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떤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겠지만 이 그런 개발 사업이라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요. 내가 투자했다가 그냥 너무 이렇게 길게 끌고 갔을 때 투자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조금 오래 걸린 탓에서 좀 이득을 많이 못 보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돈이 좀 묶이는 사례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런 제도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난다 그러면 구역별로 해서 작은 단지로서 이렇게 실질적인 재건축이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본다면 그것마저도 실질적인 투자처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지는 것 이상으로 요목조목 뭐 어떻게 보면 게릴라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좋은 투자처일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은 좀 대규모 개발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 소규모 개발들이 구역구역에서 좀 많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 숨어있는 좀 진주를 찾아내셔야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의 도움 좀 필요하실 거예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이윤환 대표님께서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릴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사당동 우성 2차 네. 24평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 보유를 계속 해야 할지 그 전망이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그 상도 엠코 네. 타운 엠코 타운 그 갭 투자를 해도 괜찮을런지. 네, 현재 사당동의 우성 2차 아파트 24평에는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딸이 거주하고 있어요. 실제로 따님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제 보유를 네.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시고 네, 또 팔아야 새로 할지 네? 가져가야 할지. 앞으로 조금 더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지 그리고 네네. 이제 또 하나 이 투자처로 상도동에 위치한 엠코타운 센트럴파크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갭 투자로 좀 접근을 해도 괜찮을지 자 좋은 투자 선택을 하신 건지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자, 지금 하나 갖고 계시고 또 이제 따님이 거주하고 계신 게 이수역 네네. 그죠? 근처에 있는 사당 우성 2차 아파트를 말씀하시고 요게 이제 24평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자, 요거를 이제 갖고 계시고 또 하나는 갭 투자로 저쪽 상도동에 있는 그 숭실대 입구역 옆에 있는 엠코타운 센트럴파크 아파트 여기를 또 이제 25평인가요? 이걸 좀 들여다보고 계신 거잖아요. 34평을 보고 있어요. 34평을 보고 계세요? 네, 25평하고 뭐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럼 일단은 사당 우성 2차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좀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최근 들어서 올랐어요. 많이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이쪽 그 방배동이라든지 네. 이쪽에 있는 그 아파트가 이제 워낙 대형평의 아파트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조금 이렇게 중형, 소형 아파트는 이쪽 오른쪽 그 서초구 쪽에서는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좀 가격도 비싸고요. 물건도 많이 없고. 그래서 네. 요렇게 이제 그 4호선 또 7호선 이런 더블 역세권 위주로 해서 특히 여기 우성 뭐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또 나중에 장제터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근의 교통 계획을 생각해 보면 좀 여건이 좀 좋아지는 탓에 좀 그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 특히 이제 2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이수역하고 이렇게 멀지 않잖아요. 예, 한 5분도 안 예, 돼요. 그래서 다른 단지에 비해서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이유로 좀 이렇게 가격도 좀 올랐지만 앞으로도 그 가격에 자리매김은 꾸준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그게 문제죠.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90년대 초반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뭔가 재건축이라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재건축하기에는 중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제 네. 재건축에 대한 그 이익은 크게 없으리라고 보고 현재 모습만을 지켜보고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거주하시려는 수요층들은 꾸준하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네. 대신에 지금 금액이 24평인데도 불구하고 한 5억 뭐 중후반 정도로 올랐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5억 후반으로. 그 전에 뭐, 예를 들어 한 2년, 3년 전 금액이라고 한다면은 한 4억대였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거의 뭐 많게는 1억 5천까지도 가격이 뛰었어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가격이 얼마만큼 더 뛰겠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 6억 뭐 중반 이런 거는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네. 거의 뭐 5억대 후반이나 6억을 문턱에서는 계속 그 가격에서는 뛰어오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좋냐 하면 이 시기를 논하지 마시고요. 네. 그야말로 금액이 뭐 5억 9천이다. 아니 6억이다. 이 선에 된다면 그게 그냥 맥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매도하는 시점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엠코타운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 지금 34평이 얼마죠? 뭐 7억에서 7억 5천 가더라고요. 자, 7억에서 7억 5천이고요. 네, 전세가 6억 3천입니다. 예, 전세가 6억 3천이고요. 네. 자, 그리고 25평이 있다고 했는데 25평은 시세가 얼마 정도예요? 6억 한 3천 대요. 6억 3천이요. 네, 3, 4천. 자, 일단 제가 봐서는 네. 아마 잘만 들여다보면은 네. 6억 3천 이하로도 금매가 만약 나온다면은 네. 사실 25평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취득세도 좋기는 하지만 네. 이 아파트 구성상 이게 한 1,500세대 되잖아요. 예, 예. 이 아파트 구성상 지금 25평대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면 15%, 즉 한 240세대 정도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갖고 계신 지금 사당 우성 아파트가 5억대 후반인데 지금 네. 지하철역하고 멀지 않고 한 이유로 해서 가격은 올랐지만 어쨌든 오래됐단 말이죠. 네. 자, 근데 지금 가격이 이게 5억대 후반이고 여기 같은 경우 25억대가 지금 6억대 초반이에요. 네. 그런 비교를 해본다면 누구든지 여기서 조금 살기에는 오래됐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새 아파트를 찾아서 7호선 라인으로 따라간다면 그야말로 앵커타운 센트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제격인 거죠. 자, 그러면 30평대보다도 오히려 진입로는 25평에 항상 먼저 사려들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세를 낀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전세가 지금 6억 3천이 매매 금액이라면 한 5억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5, 한 2천 정도. 예, 그러면 예. 뭐 6억 초반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뭐 1억 정도 안쪽에서 할 거고 이게 오히려 가격 상승 곡선은 6억 중반까지는 충분히 지금 가격 상승 여력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괜찮다고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 근처에 보면 요런 아파트 말고도 이게 이제 2012년 입주를 했으니까 네. 요 전에 입주한 아파트도 좀 더 싼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좀 새 거이면서도 지하철역 근처에 가장 내가 문턱이 낮은 2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제 말씀대로 여보세요? 네, 말씀을 해보세요. 그 아파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가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평지가 아니고 그냥 좀 오르막이라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은요. 예. 제일 중요한 건 7호선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네.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요. 그 뒤에 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다 있던데. 예, 좀 단점이 오르막이고 그런 단점이지만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강남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7호선 역세권이라는 큰 장점이 있고 신축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오르막이고 경사져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좀 상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좋은 장점들이. 그래서 이런 좋은 장점들이 살아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평대를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네. 좀 투자 선택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이 네, 조언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네, 좋은 투자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투자 목적, 실거주 목적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부천 소사구 옥길지구에 있는 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 관심 있어서요. 아, 네. 네. 어떤 아파트인지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호반 베로디움 아파트고요. 네. 네, 29평 보고 있는데 네, 분양권 이제 12월 입주인데 지금 사도 괜찮을지 그게 네. 고민이거든요. 부천시 소사구 옥길지구에 위치한 호반 네. 베르디움 아파트 현재 네. 분양권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원하시는 건가요? 네. 아, 실제로 거주하시기 위해서 지금 네.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부천 옥길지구에 네. 있는 그 신규 아파트를 지금 매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실거주 목적으로요. 그죠? 네. 자, 일단은 새 아파트니까 좋잖아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매입하시려는 게 몇 평이 얼마죠? 29평이고요. 피가 한 5천에서 5,500 붙어서 한 확정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3억 8천 정도 돼야 되겠더라고요. 3억 8천만 원이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른 편이죠. 네, 많이 올랐어요. 자, 일단은 뭐 장점이 있다면 네. 원래 이쪽 네. 그 광명 시흥지구에 이제 목감지구라는 보금자리 네. 주택이 대규모로 9만 5천 세대 계획돼 있다가 이제 그게 네. 지금 사실 무산됐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그 항동 택지지구라든지 부천 네. 옥길지구처럼 네. 더 이상 그 새 아파트가 단지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단지가 지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얘가 이제 9,500세대 되니까 네. 어쨌든 간 이런 부천 지역이거나 아니면 이쪽 그 뭐 광명이라든지 이쪽 또 서울에서 좀 새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네. 선호하실 거는 맞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 가격대가 좀 네. 싸면은 좀 앞으로도 가격의 상승 여지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가격에서 크게 가격이 오르겠느냐라는 조금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일단 지금 금액이 물론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로 지금 생각하시지만 단점이 있다면 일단 네. 그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교통이라는 부분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혹시라도 이 근처에서 조금 여기 그 옥길 지구보다 교통이 좀 나은 곳을 조금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혹시 그 천왕역 근처에 천왕지구를 아세요? 네. 자, 이쪽 보면은 네. 천왕역 근처죠. 역세권. 예를 들어 천왕 이펜하우스 단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네. 여기 같은 경우도 2011년에 입주를 했어요. 어쨌든 간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심이고 네.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신축 이미지는 아직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아파트의 20평대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네. 제가 알기로는 한 4억대 초반 정도로 지금 금액이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같이 새 아파트에 27평이다 뭐 이 정도라 하더라도 여기에 25평짜리 금액을 4억대로 산다, 4억 초반으로 산다 그러면 금액이 뭐 대략 한 뭐 3천이나 4천 정도를 약간 웃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랬을 경우라면은 충분히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층들이 꾸준히 오히려 더 늘어나서 전세금 상승이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옥길지구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뜻 그냥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치도 있겠지만 네. 다른 분들이 생각했을 때 거기는 단점이 새 거긴 하지만은 교통이 좀 불편해. 그럼 교통이 좀 좋은 곳이 이런 7호선 역세권 근처에 있는 아파트일 것 같아라고 한다면 분명 이걸 들고 가는 모습이 좀 더 가격 상승은 옥길지구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같이 들여다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꼭 그래요? 여기를 한번 가보시고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네. 이 옥길지구를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시기를 늦추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그렇게 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거기보다는 여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여기를 들여다보시고 그러고 네.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간 관계상 저희 여기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 좋은 네.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네, 전화 감사합니다. 상담은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도 저희에게 전화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